이시은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논란이 일었죠. 방과 후 활동에 쓰이는 특성화 활동비가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교육청이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부당 징수 금액을 환급하라는 후속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상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제가 사례로 들었던 이 사립유치원 논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저도 그 언론 접하고 지금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6개 유치원을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 서류 허위 작성이라든지 학부모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정원의 관리비 및 교육비를 수납을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그 특성화 활동비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활동비 정보 공개 요건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유치원의 비리와 관계없이 또 다른 언론에 보도된 자료 중에서 부산시 특성화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산시 교육청의 그 교육 방침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이 2시에 마치는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2시부터 6시까지 지금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4개 영역에 한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4개 영역에 대해서 하루 1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은 원하는 학부모들이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또 적정한 금액으로 또 원내사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워킹맘들이 안전하고 애들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일부 부작용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 누구말 빈대 한 마리 있다면 초가상관 태운다고 앞으로 우리 부산 시내 그 유아들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는 좀 특성화 활동비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 누락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밀하게 제가 이제 부산일보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 투명하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현재 모든 원비를 포함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모든 원비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이제 그런 정보 공개를 함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하는 또 신뢰, 또 각종 프로그램들이 너무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우후죽순적으로 비정상적인 게 비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가 누락됐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왜 누락됐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저도 대단히 궁금해서 결국은 이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수 없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그걸 전국적에 제가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를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해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국 서울은 60% 이상이고 다른 타 시도는 광역시 기준이 95% 이상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되어 있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표면적으로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공개된 공시한 신청한 90% 이상이 영원으로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그 외에 또 몇 개가 그는 한 과목당 3,000원, 4,000원, 5,000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의 행정국장, 그 다음에 교육국장,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관리하는 또 관리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세 개의 분야에서 관리를 다 불러서 담당자들까지 제가 직접 다 불러서 한 2시간에 토론을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정보 공시를 해라고 권유를 했다.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권유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정보 공개는 2013년도부터 예. 교육기관 관련의 정보기관 특례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어떤 불법 행위를 무슨 적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법에서는 1차적으로는 권고를 하고 예. 2차적으로는 권고가 공개를 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데서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시정명령을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환수 조치나 이런 것보다는 예. 소위 말하면 유치원이 지원을 갖다 줄인다거나 학급수 정원 감축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행정적인 어떤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지금 처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이 그동안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한 달여간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침 이게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개를 안 했을 때는 권고해서 공시를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왜 올리지 못했느냐? 그건 지금 다른 이제 우리 유치원 원비, 유치원법 유아법 25조에 그 유치원 원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15년 3월 달에 이 개정을 하면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규정은 뭐냐면 직전 상계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1%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매년 원비를 올릴 때 1%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아,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그 방과 활동비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 비용이 그 1%를 초과해 버리면은 올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법률이 변경되는 시기에 소위 말해서 2015년 3월 이전에 현재 하고 있는 실질적인 유치원들의 특성화 프로그램 90% 이상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이 금액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그 원비를 유치원 원비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하였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치원에서는 향후 상한제에 묶여서 앞으로는 더 인상을 하지 못합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어떤 유치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전에는 30,000원 받던 걸 뭐 25,000원 한다거나 좀 더 투명하게 올릴지언정 아예 안 올린다면 앞으로 올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로서는 안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면 행정 지도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로는 올리려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단단하게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시정 조치해서 올리면 끝인데 그것을 전체 유치원들이 다 그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은 올리게 되면 30만 원 받는 유치원들도 3만 원만 한 과목에 3만 원 올려도 12만 원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4과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짜리 4과목을 12만 원이면 거의 40%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만약 수치가 증가된 걸 봤을 때는 40% 부산시내 유치원 인비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뭐 또 외부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문에 났던 그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냐 하면 그동안 특성화 프로그램을 했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지난 3년간 소명 자료가 없으면 환불을 해줘야 되고 소명 자료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시정 건조를 해서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 그대로. 그다음에 시정 명령을 해야 되고. 근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러한 시정 건조와 시정 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예.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300개의 모든 유치원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그럼 유치원 원장님들 공개 안 할 때는 모든 서류 준비 그렇게 갖춰놓지 않았겠죠. 아주 규모가 큰 데는 갖춰놓겠지만 예.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라 그러니 좀 대단히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면 환불을 해주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합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공시 안 됐기 때문에 불법이네요 하면 고발을 하게 되면 유치원들이 지금은 범법자가 되고 환불을 해줘야 되고 하는 아주 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고 지금 유치원연합회에서는 분명히 그 유치원 내부에서 예. 과거부터 어떤 조금은 관행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몇몇 유치원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이 잘못된 관행에 있는 유치원들이나 이거는 이번에 틀고 가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은 정부 공개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또 완전히 분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일부 잘못된 부분 관행을 고치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것은 환불 조치를 해주고 다만 정부 공개를 안 해서 환불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조항이 있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 유치원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어떤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순한 말로서 힘들기 때문에 예. 제가 5월 12일 날 시정 질문을 신청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국장과 교육국장이 하는 부분들을 해서 지금 일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했던 행정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더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께 그간의 행정 부분들이 유치원도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었겠지만 행정 지도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향후 타 시도는 대한민국의 타 시도는 그렇지 않는데 부산은 특성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하지도 못하게 자율적으로 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이고 저는 우리 타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 부산시가 비교할 수 있겠지만 타 시도는 충분히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만 유독히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 지금 지원금만 갖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좀 지극히 독단적인 그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산시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전국의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일부 교육청의 어떤 실무자들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 거는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떤 유치원과 유아 아이들을 어떤 교육 소유자라고 본다면 이 교육청은 하나의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예. 협의를 해야 되고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비리가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감사를 해서 예방적 감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히 다른 모든 건 떠나서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 하나만 봤을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각도 잘못됐지만 그동안의 행정적인 그 지도 행위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건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단박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지나고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예. 교육부와 협의해서 자, 부산시는 어떤 시기에 등재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상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까지는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어떤 등록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예. 그러지 않다면 1% 이상을 올리는 그 유치원들, 특성화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자 하는 유치원들은 전부 다 어떤 법을 어겨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부산시 유치원 전체 업계에 지금 그 해당 95% 이상이니까 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특정 유치원의 비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유아들의 어떤 특성화 그 장기적인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이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모르고 감춰진다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 공개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